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에 큰 역할을 하시게 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진짜 근데 좀 떨리더라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자로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의 프로필 사진인데요. 저희 아이가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려준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로고가 태극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저 로고가 한국 파이썬 사용자 모임 로고예요. 제가 열심히 한국 파이썬 사용자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이웹 심포지움이라는 파이썬 웹 개발 행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랭콘이라고 해서 랭귀지 컨퍼런스는 이제 언어 모델, 이번에는 LLM을 주제로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행사에서 이제 스태프로 일을 했고, 그리고 5월달에는 사이파이 코리아라고 해서 파이썬을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언티픽 파이썬 분야에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또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파이썬 쪽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커뮤니티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혹시 파이썬 쪽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제가 파이썬 한국 사용자 모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랭콘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파이 코리아라든지 파이코치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커뮤니티에서 현업 개발자들을 만나서 같이 무언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이제 연사자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 이제 대학생분들 섭외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딱 만나러 왔을 때 이분들 중에서 내가 섭외할 분들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에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현업 개발자하고 가장 가까이 만나서 그 현업 개발자들하고 미도 높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스터디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티셔츠도 파이썬 티셔츠 입고 왔잖아요.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이제 쓰실 텐데 저는 이제 파이썬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파이썬 티셔츠를 일단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 이미지, 저희 아이가 그려준 이미지로 이제 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코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커널 360이라는 부트캠프에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네이버 커넥트 재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모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요.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모디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특정 분야, 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MVP라는 어워드를 주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파이썬 진짜 좋습니다. 파이썬 쓰세요 하고 열심히 이제 파이썬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워드를 주는데 그래서 저는 파이썬 디벨로퍼 테크놀로지스 분야의 MVP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개발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한 내용을 이제 블로그를 정리한다든지 개발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꼭 프로그래밍 한 거를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고 어떻게 이제 공유할지 나눌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다 학부 분들이신데요. 저는 학부 시절에 대부분의 시간을 진짜 많이 방황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 공부가 진짜 어려웠어요. 저하고 진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1학년 때의 학점은 제가 2점대였는지 1점대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재수강 같은 거 하면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그 성적 증명서를 떼보면 좀 성적이 그거보다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왜 잘못했냐 어려웠어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저는 그 전공이 정보통신이었는데 왜 그 전공을 이제 선택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저는 PC통신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이 들어오기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PC통신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PC통신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PC통신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있었어요. 저도 이제 PC통신을 해서 이제 학교 바깥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등학교 때도 PC통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PC통신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라고 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 길은 이제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갈수록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친구가 이제 서버를 이제 호스팅을 하는 걸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 이제 호스팅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학부 내에 서버실이 있어서 그 서버실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을 하나씩 할당을 해주고 그 계정에서 뭐 이런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서버 호스팅을 해주는 게 약간 그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집에다가 서버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친구들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되게 재밌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PHP로 홈페이지를 개발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 이제 개발을 해서 제가 개발한 건 아니죠.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런 이제 블로그 도구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도구를 이제 호스팅 서비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PHP 프로그래밍을 좀 익혔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별로 이제 다를 게 없는데 제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고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 그때는 블로그라는 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도 있기 좀 전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고치고 운영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새도록 이걸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제 만든 거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전공 공부는 진짜 재미가 없고 무슨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 웹 프로그래밍만은 저에게 너무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도 이것만 했어요. 거의 집에서 이것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고 뭐 이산수학이나 뭐 자료구조 수업 학점이 진짜 다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선배가 이거 이 교수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족보를 내시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선배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답만 외웠어요. 진짜로. 답만 외워서 학생부 잘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답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답만 외웠어요. 네. 그 정도로 진짜 어렵고 이해를 이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웹 프로그래밍은 이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 운영하는 재미도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그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IT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정말 흥미를 못 찾았어요. 학교는 그냥 거의 그냥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는 너무 재미있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저 혼자만 들어가서 봤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 제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막 댓글도 남기고 그 다음에 저도 거기 게시물도 쓰고 막 사진도 올리고 요즘 같은 이제 벚꽃 시즌이다 하면은 막 꽃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뉴스를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뉴스를 들으면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 최악의 이제 취업 나이다. 근데 요즘에도 취업 시장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그 취업하기 진짜 어려운데 그때도 뉴스에서는 항상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제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여성 개발자는 대부분 안 뽑으려고 했어요. 또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결혼해서 계속 다닐 거냐 그런 질문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 전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거나 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성 개발자는 거의 안 뽑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선배도 여자 선배는 아니었어요. 이제 남자 선배였어요. 네,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제 선배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회사 가도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돈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받고 일할 수 있다. 근데 막상 닥치면 다 한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저보다 공부 못했던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신뢰가 가잖아요. 네. 만약에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혀 신뢰가 안 가죠. 왜냐면 그 선배는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선배가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니까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선배를 이제 롤모델로 이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롤모델을 삼을 때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많지만 그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시는 것을 가장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도 저는 어떤 분이 제 롤모델이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별로 프로그램을 잘 못했는데 갑자기 막 폭풍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다르게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롤모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제 롤모델로 삼자 해서 그 선배로부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정말 많이 지원을 했어요. 도메인 가릴 거 없이 개발자 채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원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도 커널 360이라는 부트캠프에서 지금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진짜 취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력서를 한 7가지, 8가지를 이제 만들어놔요. 근데 이걸 하루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를 보고 그 채용 공고에 맞춰서 이력서를 이제 수정합니다. JD를 보고. 그래서 하나 지원하고 이거랑 비슷한 공고가 있다. 그럼 거기 지원하고 해서 하루에 진짜 20개에서 30개씩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부트캠프에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트캠프에서도 제가 프로젝트 하신 분들한테
하루에 20개에서 30개씩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지원을 해보시면요. 근데 없다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신입을 뽑는 곳은 사실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이 높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잖아요. 사실 좋은 곳에 가면 좋긴 한데 내가 이제 좋은 곳에 가기 전에 좀 작은 회사에 서류 합격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최종 면접까지 가서 연봉 협상까지 하게 되면은 나의 자신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나의 목표는 네카락 후배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도메인 가릴 것 없이 일단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진짜 도메인 가릴 거 없이 심지어 저는 PHP, ASP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학부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어 상관없이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가릴 거 없이 개발자 채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 회사에 정말 하루에 20개, 30개씩 지원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공자이고 그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이제 판단할 일이고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그 회사에서 판단을 해도 되는데 내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그 지난주에 지난주쯤에 같이 지원을 했어요. 한 20개, 30개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거 지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20개 회사에 이력서는 일단 좀 잘 작성을 하셨어요. 이력서는 그동안 조금 많이 다듬어서 한 달 동안 프로젝트는 기존에 한 여러분들 졸업 프로젝트,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한 1년 동안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력서를 한 달 동안 다듬었어요. 열심히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개, 30개 회사에 지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하루요? 네. 1시간 만에 지원했어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이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1시간 만에 그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1시간 만에 지원이 가능하냐면 일단 이제 원티드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자플래닛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입 말고 경력 한 3년차까지는 되게 많아요. 신입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경력 3년차까지는 저는 지원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1년에서 3년차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두 곳에서 서류 합격이 오신 거죠. 저하고 1시간 동안 30곳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1시간 동안 그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원티드하고 자플래닛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꼭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기 하는 것 같다.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이게 담기 하듯이 JD를 보고 여기 마음에 든다, 괜찮은 것 같다 하게 되면 이력서를 하나씩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30개, 순식간에 이제 30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했냐, 몇 개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지원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한 1000개 정도 지원했는데 연락이 진짜 한 곳에서도 안 왔어요. 네,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근데도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걸 내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매일 바꿨어요. 그냥 한 줄씩, 뭐 한 글자씩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하니까 처음에 제가 제출했었던 이력서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력서는 진짜 제가 봐도 다른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줄씩밖에 안 고쳤는데, 아니 몇 글자씩밖에 안 고쳤는데도 그거를 한 달씩 하니까 이력서가 정말 훨씬 더 보기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지원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채용 지원 10개쯤 했는데 연락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지금 고민 상담을 하세요. 내가 회사 10개 지원했는데 서류 합격 하나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저는 100개 지원해도 연락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현실이다. 근데 한 1000개 지원한다? 그러면 진짜 연락 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연락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진짜 1000개 쓸 때까지 아무 곳에서도 연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같은 학부를 이제 졸업한 친구는 저보다 훨씬 적게 썼어요. 이력서 적게 썼는데 한국에서의 취업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편입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전공도 바꿨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한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남자 동기들 중에서도 개발자가 된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개에서 30개씩 취업 사이트를 열고 이제 취업 사이트가 한 5-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티드의 날, 오늘은 잡플래닛의 날, 오늘은 잡코리아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취업 공고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이제 찾아요. 그 조건으로 이제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신입 3년차까지 다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지원서 이제 요즘에 그 이력서 등록해놓으면은 진짜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듯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진짜 세보니까 매일 이제 20개에서 30곳씩 지원하면서 여러 버전의 지원서를 이제 만드니까 3,000개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JD 분석하고 이력서를 제가 매일 꾸준히 업데이트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JD를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그 회사가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JD에 보면은 우대 조건이라든지 필수 조건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이걸 내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서비스, 뭐 LLM을 통해서 모델 서빙 API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를 뭐 백엔드까지 다 구현해서 배포까지 경험해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공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쪽도 이해해야 되고, 백엔드 쪽도 이해해야 되고, 데브옵스 쪽도 이해해야 되고, 정말 이제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JD가 너무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다. 오히려 이제 좀 단순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할 텐데 요즘 좀 정말 뽑는 기준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필수 요건이 어느 정도 이제 저하고 맞다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핏을 맞춰보려면 일단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이라도 봐야지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이 회사가 나하고 과연 맞는 회사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JD를 계속 보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이제 필수 스킬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JD를 보다 보면은 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또 분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좀 잘 워킹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구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제 어떤 스킬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웹 개발자를 뽑는다 하면은 사실 제가 처음 취업을 할 때 요구했었던 요구 사항하고 지금하고 거기에 있는 기술 키워드,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만 몇 가지가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이제 도메인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자체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위한 뭐 백오피스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그 회사에 갔을 때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그 사이트, 그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는 쿠폰 개발하는 사람, 아니면은 전체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배달 관련 프로세스 개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이제 나눠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팀들에서 하고 있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스킬을 내가 이제 갖춰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런 이제 JD에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JD를 체계적으로 이제 잘 작성한 회사도 있지만 JD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스택이 쓰여져 있는데 기술 스택이 막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좀 JD에 진심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회사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개발자가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고 인사팀에서 그냥 듣고서 JD를 써서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기술 스택이 오타라든지 한국어로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 이렇게 썼는데 그 스프링 부트 이런 데에 좀 이상한 오타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이제 JD의 진심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JD를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나하고 맞는지 고민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JD도 저는 꾸준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예전에 올라왔었던 채용 공고인데 주요 업무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기술 스펙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API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최소 6개월 이상의 업무 경험 있으신 분, 저는 만약에 캡스톤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해봤다, 팀 프로젝트 한 1년 정도 해봤다 하시면은 그냥 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백엔드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꼭 회사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팀 프로젝트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지원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채용 공고를 보고 내가 캡스톤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지 참고하시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채용 공고 JD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여러분들 워낙 잘 쓰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넣고 내가 이제 이력서로 바꿔달라 하는 거죠. 내 이력서하고 이 채용 공고를 넣어주고 이 채용 공고에 맞게 내 이력서를 좀 바꿔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뭐 숫자를 조금 넣어서 써달라.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여기다 추가해서 넣어달라. 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 생성형 AI가 첨삭도 너무 잘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문맥이 조금 어색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생성형 AI 쓰시는 것도 정말 강추드리고 그리고 저는 저한테 이력서를 이제 첨삭해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꼭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맞춤법 검사라든지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꼭 보정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는 이력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공개된 이력서를 참고를 하시고 공개된 이력서를 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내 이력서에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참고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달에 거의 한 1000개 쓰고 2달쯤 지났을 때도 2000개 넘게 지원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라고 회신이 왔어요. 근데 면접을 보라고 회신이 왔는데 제가 그 회사에 지원한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20-30개씩 지원하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네. 근데 그 회사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일단 면접을 한번 보자. 왜냐면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온 면접은 다 봤어요. 진짜 다 보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털렸죠. 그래서 정말 먼지가 되듯이
그래서 면접을 딱 보고 나오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 회신을 보니까 제가 메일로 지원했던 곳이더라고요. 근데 지원하는 곳이긴 한데 내가 이런 회사에 지원을 했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때부터 면접 보러 오라는 회신 메일이 계속 꾸준히 오더라고요. 한 2,000개쯤 지원했을 때 저는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도 계속 꾸준히 지원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더 나은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도 보면서 지원도 이제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신이 온 곳은 정말 무조건 면접에 가서 내가 실무자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실무자가 나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면접을 보는 실무자는 보통 그 회사의 팀장 그 이상인 사람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실무자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내가 무료로 면접을 이제 거의 연습을 해보는 거다. 내가 면접 학원에 다닌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 회사에 갈 마음이 없어도 무조건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최종 합격까지 받겠다라는 각오로 항상 면접을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면접을 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회사에 가기 전에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좀 애매하고 그래도 막상 면접을 봐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업을 했던 회사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작은 회사였는데 막상 가서 면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무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때 그 삼성동 테헤란로에 있는 이제 회사였는데 너무 그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팀 분위기도 이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입사 의향과 무관하게 실무자하고 면접 연습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면접에 저는 이제 참여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무료 첨삭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때는 원티드, 자플래니, 자코리아 이런 데 면접 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부딪혀 가면서 이제 면접 스킬을 쌓았는데 요즘에는 면접 후기가 다 있죠. 근데 면접 후기를 읽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 면접 후기에 있는 거 안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면접 후기에 있는 걸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면접 후기에 있는 걸 꼭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어볼 게 없어서? 네, 맞아요.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팀장이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면접을 보는데 실무도 해야 돼요. 회의도 해야 돼요. 면접도 보고 새로운 신규 우리 팀원도 이제 충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하려고 물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는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도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 하게 되면은 약간 저는 요즘에는 이게 매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꼭 원티드나 자플래니, 자코리아에서 면접 후기를 읽어보고 가면은 거기에 있는 질문 몇 가지는 정말 꼭 물어봐요. 기술 면접 후기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면접을 되게 많이 봐요. 회사에서 자기는 이제 회사 직원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되게 많이 보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회의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다 간다.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이제 질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꼭 단골 면접 질문은 매너상으로라도 요거는 이제 대답을 못하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면접자는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죠.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런 꼭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꼭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뭐 코딩 테스트 합격 통보 이후에 뭐 1차 면접을 봤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대략적인 개념보다는 뭐 깊게 알고 있어야 대답 가능한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력서를 아무리 잘 써도 내가 지금 면접에서 제대로 이제 답변을 못하면 면접 이력서를 굉장히 잘 쓰긴 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기술을 알고 사용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면접 질문을 몇 번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내가 면접에서 이런 내용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었던 과정인데 이거를 조금 어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PI를 뭐 설계를 했는데 기존의 응답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초가 걸리던 거를 거의 절반의 시간으로 줄였다. 뭐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API 성능 개선을 50%나 했는데 어떻게 이제 성능 개선을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했었던 그런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역으로 질문할 수 있게 이력서에 적는 것도 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력을 받는지 이런 면접 후기 꼭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은 면접 질문도 굉장히 잘 주잖아요. 그 면접 질문 뭐 10가지, 20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챗GPT하고 모의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 통해서도 계속 이제 모의 면접을 보면서 면접 연습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당장 이제 나는 취업을 할 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여러 이제 JD라든지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MZ 분들은 자기 동료 혹은 자기 팀장님이 얼마를 받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요즘 MZ 분들은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받을 거다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기 팀장님이 이제 얼마를 받고 있을지. 원티드 인사이트 이게 원래 크레딧잡이라는 이제 사이트였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입퇴사자 수하고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이라든지 그 지금 월별로 이제 평균 연봉이 얼마나 이제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연봉은 뭘 기준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이 크레딧잡에 있는 연봉 정보 뭘 바탕으로 보여줄까요? 건강보험 비슷합니다. 뭘까요? 비슷해요. 기업 공시에 나와 있는 기업 공시. 기업 공시에도 이 근데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기업 공시에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공공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연봉 정보를 추출을 할까요? 그래서 이 크레딧잡이라는 사이트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다 찾아보면서 우리 회사 찾아봤어? 막 그러면서 어떤 회사 찾아봤냐? 막 그러면서 진짜 작은 회사 거기 스타트업까지 연봉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몇 명짜리 최선이 다 나오더라. 했는데 어떤 정보? 아까 그 의료보험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라서 여러분들도 크레딧잡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사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레딧잡하고 똑같이 만든 사이트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원티드 인사이트에는 막아놨어요. 이 연봉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그 API 통해서 개발하는 사이트 가서 보게 되면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락해가지고 모든 사이트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예,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원티드 인사이트처럼 좀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막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특정 회사의 뭐 연봉 정보를 뭐 찾아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이 원티드 인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 회사에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개발자가 있는 회사인데 직원이 100명인데 어느 날 70명이 퇴사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 뽑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원티드에서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70명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한 20명을 뽑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70명이 갑자기 어느 날 퇴사했는데 지금 또 한 20명 뽑고 있다. 네. 뭔가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슈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는데 어느 날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00명인데 1년 사이에 200명이 증가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쭉 뽑고 있다. 이 회사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100명 퇴사했는데 100명도 뽑고 있다. 하시면은 이거는 조직에 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수합병에 이슈가 있거나 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뭔가 이제 이슈가 또 나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 그 회사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 오퍼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요즘 개발자 연봉 다 1억씩 한다는데 나도 그 개발자가 되면은 이제 1억을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 세 곳에 갔는데 그 세 곳에서 받은 이제 연봉의 오퍼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입 개발자 연봉이 요 정도구나. 근데 다른 또 회사에 갔더니 이거보다 또 너무 낮게 부르더라.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높게 부르더라 하게 되면은 요걸로 이제 기준을 삼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갈 마음이었더라도 그 회사의 그 연봉 협상까지 꼭 들어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짜 갈 곳이 없었어요. 진짜 매일 아침에 저 채용 사이트 켜고 지원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원을 제가 하면은 할수록 이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면접도 처음에는 막 떨어졌는데 면접을 몇 개를 이제 보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도 내가 이제 생각했었던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평균 연봉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그리고 평균 연봉은 보통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의 함정이 뭘까요? 평균의 함정. 높은 직급의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의 직원의 연봉이다, 네이버의 직원의 연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뉴스 기사에 누가 얼마 받았고 누가 얼마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뭐 매수권을 뭐 행사를 해서 뭐 연봉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연봉이 이제 조금 임원들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임원들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발자들의 연봉하고 꽤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에는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점을 또 알아두시면 내가 연봉 협상하면 할수록 이제 현실적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 동료가 훌륭한지, 팀 분위기가 좋은지, 뭐 급여는 만족스럽고, 뭐 회사 위치는 어떻고, 복지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대기업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으면은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거죠. 못 가서 이제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여러 회사들 중에서 회사나 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나만의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지요.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성장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네.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가 훌륭한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팀의 분위기 좋은가, 그다음에 이제 급여는 만족스러운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발자로 이직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그 각자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여기 중에서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줄 것인지를 정하면은 회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도 되게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5개 회사에 지금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5개 회사가 다 조금씩 달라요. 하면서 저한테 그 JD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다음 제가 어디 회사에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저는 요 질문을 드려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게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이제 조건들이 가장 부합하는 이제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신입으로 갈 때는 물론 이제 급여가 만족스러우면 좋기는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훨씬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회사 선택 기준을 이런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러면은 이 챗GPT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도 개발과 교육 기회라는 게 있는데 보통 엄청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교육을 선택하거나 내가 교육비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그런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싶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런 개발과 이제 교육 기회가 많은 회사를 선택하고,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제 천재 개발자들이 몰려있는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천재 개발자들이 있는 데는 약간 연봉이 그런 이제 대기업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 근데 나 부딪히면서 성장하겠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대기업의 교육 기회가 많은 회사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이제 천재들이 모여있는 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천재들이 모여있는 데를 막상 갔는데 너무 천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제 경험이기도 해요. 너무 천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뭔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너무 실력 차이가 나니까 너무 이제 주눅이 든다. 그래서 거기 그런 이제 조직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배우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이제 하고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입사를 하고자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도메인에서 할지, 어떤 기회가 어디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1대1 면담을 했던 분이, 저는 한동안은 제가 프로젝트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더라도 이걸로 내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써서 면접에서 조금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준비는 앞으로도 하면은 할수록 더 부족하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20개씩, 30개씩 저는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직접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기술 스택을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바꿨거든요. 저는 처음에 ASP를 쓰는 회사에 갔어요. 요즘에 이제 ASP.NET을 쓰는 회사가
국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ASP를 쓰는 회사에 갔었고 그 다음 회사에서는 이제 PHP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장고 플라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루비 온 레일즈를 쓰고 뭐 PHP를 또 쓰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는 기존에는 그냥 PHP 날 코딩을 했다면 여기서는 또 PHP 코드 이그나이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스택이 계속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회사를 바꿀 때 첫 회사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회사부터는 거의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먼저 지원해서 간 적이 한 번 거의 없어요. 제가 먼저 회사를 찾아서 지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맨 첫 회사는 진짜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회사부터는 가만히 다니고 있으면은 저랑 같은 회사 다녔던 동료나 아니면 아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사람 뽑고 있는데 혹시 지원할 생각 없냐 하고 계속 연락이 와요. 내부 추천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 스택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부 추천으로 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뭔가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분은 다른 회사에서 이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웹 개발의 그 프레임워크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어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마다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일즈에 있는 이런 기능이 뭐 장고에도 있고 플라스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우리가 API를 설계할 때 뭐 RESTful한 API를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고 프레임워크가 바뀌더라도 제가 그렇게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이직했을 때는 쉽지는 않았지만 내부 추천으로 계속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멀쩡히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또 추천을 해주셔서 또 다른 이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 기회에서 또 이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돈을 내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진짜 다르죠. 왜냐면은 당장 이번 주까지 내가 뭘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그 긴장도라든지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잘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내고 배우는 것보다는 돈 받으면서 꼭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이라서 대부분 이제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거의 이제 불 켜고 출근해서 불 끄고 이제 퇴근한다. 그래서 내가 나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으로라도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회사에서 그냥 오래 있으면은 그리고 누군가 와서 저한테 말을 시켜요. 뭐 잘 안 되는 거 있냐?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늦게까지 남아있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투지를 이제 보여준다 해서 약간 잘 호의적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을 해서 경력도 쌓이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 월급까지 받는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로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직을 하게 되는데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 팀원 구하는데 나는 이제 연락을 받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 졸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누구 구할 때 같은 회사 이제 같은 학교 졸업생 친구들 중에도 서로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게 돼요. 저도 개발자로 일하면서 저랑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저도 같은 학교 나온 친구들을 추천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 소개를 통해서 내가 이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 똑똑하고 100배 일 잘하는 개발자 모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시장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추천에 의해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통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직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제 기술 스택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다양한 기술 스택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운영까지 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대화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져도 그렇게 이제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계속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하는 힘을 기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작은 것이라도 이제 시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일일 커밋을 여기 오기 전에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빼먹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가 매일 코딩을 하자. 그래서 뭐 여행을 가건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건 간에 진짜 한 줄이라도 고치고 점 하나라도 찍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점 하나를 찍는다라는 게 농담 같은데 진짜 점 하나를 찍고 커밋을 해요. 매일 그럴듯한 걸 이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로 이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섞어서 이제 꾸준하게 학습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작게 했다는 거는 스스로에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저 오늘 1일 커밋 하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되게 자유로워요. 나 오늘 이제 커밋 안 해도 된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다양한 이제 토익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 그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만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도 좋지만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서도 오픈소스 활동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이것도 정말 강추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좋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일매일 그날 내가 했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들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방문하지 않고 아무도 이제 여기에다 댓글을 달지도 않고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로 배우고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가장 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누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이게 허접하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점 하나만 찍어서 코멘트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오픈 채팅방 하나씩은 개발 관련된 채팅방에 이제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만 하더라도 개발자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 주제별로 한 10개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톡에 LLM 랭체인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뭐 랭체인으로 프로젝트에서 뭐 만들었다 이런 것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 작은 오픈 채팅방 활동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히 친목만을 한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컨퍼런스에 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발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학생인데 내가 과연 발표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진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시면 좋을지 실제로 이제 상담도 해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제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작은 발표 여러 번 이제 해보시면서 발표도 여러 번 해보시고, 오픈소스 기업도 이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롤모델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롤모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롤모델인 게 아니라, 제가 학부 시절에 저보다 공부를 이제 못했던 선배가 먼저 취업을 해서 그 선배가 저의 롤모델이 됐던 것처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이제 롤모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 서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김장준 선생님이 쓰신 함께 자라기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김장준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블로그의 글이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 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도서관에도 있을 거라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길건 출판사에서 나온 소프트 스킬과 소프트웨어 장인 그 다음에 테크 커리어 이런 책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했었던 대부분의 얘기가 여기 제가 추천하는 책들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저한테 고민 상담 그 다음에 내가 컨퍼런스에서 진짜 발표를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을 보면 저랑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고등학생 지금 파이콘에서 키노트를 하셨던 고등학생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AI 회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AI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특성화고 출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나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AI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원했대요. 지금 그 회사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커뮤니티에 가시면 정말 이 분야에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 활동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 요즘 그 학생분들 링크드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링크드인 제 이름으로 그냥 검색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링크드인 친구 추가하시고 링크드인으로 DM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죠. 네.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지원을 하시면 돼요. 지금 파이웹 심포지엄도 지금 여름에 7월에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트위터 계정이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은 발표자 모집한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에게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내가 뭘 발표해야 될지 모르겠다.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하지만 파이썬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혹시 질문 계세요? 요새 인포컨이 발표자 모집 기간. 네. 인프럼에서 인프콘 발표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주제로 해도 될지를 지원하기도 전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자 지원하실 때 5개씩 지원하셔도 돼요. 주제를 5개. 실제로 그래서 2가지 주제가 뽑혀가지고 발표를 2번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컨퍼런스 발표를 하면 발표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에 도움이 되나요? 발표자의 입장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걸 이렇게 신경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자로 채택이 되는 순간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발표자로 신청을 했을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발표 자료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억지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발표자로 되게 되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발표를 했었던 다른 발표자들하고 이제 그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발표자들끼리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자들끼리 뭐 네트워킹 하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표자로 그런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내가 뭐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의 참여를 훨씬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여성 발표자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작년에 이제 인프콘 발표자들 보게 되면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아요. 다른 컨퍼런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 발표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 30대의 여성 개발자 비율이 전 세계에 몇 위일 것 같으세요? 여성 개발자의 비율 전 세계 몇 위일까요? 네. 10위 이내일 것 같으세요? 네. 1위예요. 우리나라가 여성 개발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 젯브레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여성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여성 개발자의 비율이 높다고 해요.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보면 여성 개발자의 비율이 그렇게 적지가 않은데 발표자는 생각보다 제일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컨퍼런스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네. 중고 신입이 가능한 연차는 몇 년차까지? 중고 신입이요. 중고 신입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회사마다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회사 아니면 아예 안 가고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아서 저도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 이제 내가 길을 찾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